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계속 바뀌면서 아마 학생들한테 문지도 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진행을 했고 이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학교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을 한번 전달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학사 운영 방안을 각 학과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1, 2주차는 KOCW 링크를 걸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동영상 촬영과 기타 과제물을 통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으면서 1, 2, 3, 4주차로 지나갔고요. 3주차부터는 저희들이 전원 교수님들 동영상 강좌를 찍어서 탑재하게끔 저희들이 조치 취하고 운영이 안 되는 학생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경위서라든지 또 사유서라든지 받으면서 진행을 해왔고 지금 6주차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안 되는 과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부분은 저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성적이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중간고사 그리고 성적 부분일 텐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따로 시험 없이 일괄 동영상 강좌로 진행을 하고 수업을 운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하고 결과 기말고사를 통해서 성적을 내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제랑으로 교수님께서 상대평가로 과제물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상대평가로 판단하시는 교수님들은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나는 이거를 변별력이 없다, 그럼 절대평가로 진행하겠다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절대평가로 해서 교수님들 재량권에 맡기도록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4월 30일, 5월 5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일괄 휴일 없이 보강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권에 우리가 교육부 지침에 1학점 당 15시간의 지침을 지키기 위한 방역을 지침을 맞춰서 수업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항공정비학과가 미리 와서 수업을 하면서도 휴일날 4월 15일날도 나와서 수업을 진행한 걸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운영했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가장 큰 거는 학생들께서 아마 학과에서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7일날 개강을 전체 한다는 전제 조건은 단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수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학과에 대해서 27일날 개강을 진행하기로 저희들이 내부 지침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론 수업을 많이 하는 1학년이나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강좌로 진행을 하는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경찰 서버 같은 경우는 거의 실습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로도 가능하니까 그걸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항, 정비, 그리고 영암 같은 경우는 간호, 물치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실습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론 수업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 교수님들도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전면 허용을 해서 수업을 하되 수업도 우리가 한 반에 30명이다. 그러면 그 사회적 거리에 맞춰서 분반 처리를 하면서까지 수업을 진행하기로 학과의 운영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정리 중에 있고 그것도 다 저희 취합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아마 학생들한테는 전원 의무 개강이라고 이야기가 듣는데 그 전원은 저희가 수업과 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업과의 담당인 저로서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고 학생들한테 아마 경남, 경북에 사는 학생들한테도 일주일 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 너무 괜찮아, 괜찮은 내가 와볼 수 있어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를 예방 타원에서 발열 체크라든지 충분히 하고 나 조금 몸이 안 좋은데 일주일 더 쉬었다가 개강을 마쳐서 갈게 하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학과장님들을 학과에다가 통신해서 일괄 학생들한테 별이 없이 주게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인 거하고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 번 더 위에다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학생에 있다가 공지를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도 만들었고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상 저희는 수업 진행까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학생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경찰의 행정과 그냥 이거는 이 사태를 해결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구 경북 지역에 사람들은 일주일 좀 더 시간 준다든지 그거는 솔직히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서는 경찰행정학과셨습니다. 치열합니다. 학점 따는 게 그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얘 안 나왔는데 왜 나랑 점수가 똑같아?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아직 국가적으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완화되긴 했지만 근데 저희가 굳이 학교 입장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개강을 단행해서 만약에 확진자라도 하나 나온다면 매스컴에 집중 포화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한 국가를 예로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수가 한 자리 거의 없을 때 국가적으로 다 풀어주고 개강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확진자 폭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행정학과가 실습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이버 강의를 해도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 모티브를 좀 따서 그렇게 좀 사이버 강의에 대한 퀄리티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다른 학과랑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개강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개강에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항공 정비학과가 개강하고 나서 좀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약간 선별적으로 개강을 해서 학과마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과마다 수업을 배당해서 이 시간대는 경찰행정학과, 이 시간대는 항공학과, 이 시간대는 소방학과 해서 최대한 안 겹치게 하는 동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총괄학과 운동을 지금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 의견이 저희 학과 학생 2학년 학생들한테 의견이 하나 날라왔는데 좀 안심시키라는 말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믿고 가고 싶은 거지 학생들도 모험을 하면서까지 따라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이시는 분들 학과 학생들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뚜렷한 방안이 아까 없다고 하시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폐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등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알고 싶고 일단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소독제가 건물 1층에만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 강의실에는 둘 수 없는지
기숙사에서는 방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인 1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 룸메이트도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방도 거의 매일 소독을 하는 게 안전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숙사에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명이 전부 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1,000명만 잡아도 학생들이 일주일에 2개 정도씩 하면 2,000개 가량의 물품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진에서 학교에 지원해 준 거라고는 300여 개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시에 수업 못 듣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뚜렷하지 않아 보이고 네, 이렇게 좀 무리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서 개방을 하는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또 네, 문화학과 학회장입니다. 이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물론 토건이 작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뭐 1학기 전체를 사이버 강의로 대체하자 이런 의견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그리고 5월 중에 최대한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모두가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5월 달이라는 것도 지금 정부가 5월 5일 날까지를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버 강의도 업그레이드 열심히 해오시면서 잘 버텨왔으니까 1, 2주 정도는 더 인내심 갖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학교의 그 의사결정도 사실 그닥 민주적이진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용학과 부학회장 배혜진입니다. 아까 교통인터뷰학과 학생분께서 무대에서 개방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 교학처장님이신가요? 저희 수업과 담당 네, 수학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에서 어떻게 통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학처에서는 통보를 했지만 각 학과장이나 뭐 이제 그 과에서 아래에다 통보를 했는데 학과별로 통보를 했더니 그 위로 다시 어떻게 올라왔다.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강을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각 학과별로 운영계획서를 받았어요.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거 그리고 실습을 할 거 27일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4월 27일 기준입니다. 27일 이후 만약에 개강을 했을 때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표는 이미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시간표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4월 27일 날 만약에 개강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러면 그 학과에서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체 온라인 강좌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하는 학과들은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실용음악과니까 뭐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뭐 보컬 앙상블이라든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실습으로 하기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A적으로 그러면 자기 뭐 개인적인 위생이라든지 교수님하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둬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마주하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들에 대해서는 실습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27일로 이제 개강이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저희가 공지를 받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전에 이제 설명이 없이 저희들은 27일 개강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공지가 내려왔을 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제 뭐 전달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말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일괄된 이런 좀 설명 같은 게 좀 위에서 내려왔을 때 뭐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있으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가까이서 전달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취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 때 아마 교무처 이름으로 문자를 가지고 많이 가요. 가다 보면 가장 크게 힘든 게 저희 부서에서 뭐가 있냐면 학생들 4,000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명인데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면 전화를 계속 걸잖아요. 그러면 2,000명, 3,000명 된 학생들을 제가 응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저도 혼란스럽고 이게 행정 업무 자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매개체를 두는 게 학과를 두는 거죠. 학과에다 둬서 학과에서 이거를 학생들이 불편사항 없게끔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학과장님, 학과 조교 그리고 학회장 이렇게 두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 저희들이 매개체를 두는 거죠.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뻔뻔히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이게 좋은데 만약에 우리 학생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 전화를 하고 있으면 통화 중이잖아요. 통화 중이고 또 통화 중이면 학생 스스로도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말투로 전화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학과에다가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각 학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전달하지만 학과 특성에 맞게끔 전달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판단하에 그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학과에다 전달했는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무 입학처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일반 공지 올리고 또 저희가 교무 입학처 채널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더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듣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게 저희는 공지를 어떻게 받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경남 경북에 지금 거주 중인 학생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만약에 자신이 증상이 있으면 일주일의 시간을 준 뒤 일주일 뒤에 뭐 나올지 이제 결정을 하게 해서 점수에 영향이 없도록 교수님과 학과장님의 재량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공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구 경북의 지역에 사는 학생들 조사해 주세요 라고만 이게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공지가 끝이어서 저희는 그냥 조사 하나보다 그냥 사는지 그냥 몇 명 사는지 조사해서 뭐 이 친구들은 못 오게 하는 건가?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이 그냥 와전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냥 몇 명 사이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들이 와전이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아예 공지를 딱 할 거를 내용을 내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오늘 학생 의견 수렴 끝나고 나서 전달할 때 저희들 일괄적으로 다시 다시 공지를 그러니까 문학과 학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토론하는 것이 회의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방안을 내놓자라는 게 지금 주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월 5일 이후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학과별로 그 의견들을 냈을 때 학과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어필을 하시고 학과장님께서 내신 의견이 제대로 실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제가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의견 들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문학과 학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의견을 주신 거니까 제가 의견을 추합해서 가져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안 돼. 4월 입시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아마 조금씩 변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4월 27일 날 개강하는 학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꽤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또 각 학과별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다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 말인 즉슨 거기서도 분명히 학생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고 학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학교 차원에서 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중앙관리자분들이나 윗분들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뀔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는 학생들한테는 장담 못하지만 바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이유 자체는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사이버 강좌를 듣고 있잖아요. 사이버 강좌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불편한 거에 어떤 뭔가를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이 그런 정책 사이버 코로나 터졌는데 어떻게 조치해 주실 거예요? 저 장담 못하죠. 제가 제 당장 제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주겠어요? 그거는 못하는 거고 저는 학생들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안 되는지 내 과목이 어떤 과목인데 뭐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전화로는 계속 받고 있지만은 학과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게 뭔지 그거를 판단해서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분부터 2주 동안에 또 사이버를 운영하게 되면은 더 불편함을 얻게끔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자리 와서 학생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온 거죠. 왔으면서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는 데에서는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준 거니까 조금 제가 오해의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오해 말은 조금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레저 학회장입니다. 사이버 강의 말씀하셔가지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드릴 게 되게 많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50, 60대 노인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강의를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틀어놓고 다른 행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교수님들도 동영상을 올리실 때도 똑같이 녹화하는 화면을 신경 안 쓰시는지 뭐 광고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영상 촬영할 때요? 예. 영상 촬영할 때? 관련 영상만 틀어놓는다거나 아니요, 관련 영상을 틀어놓는데 그걸 신경 안 쓰시니까 중간에 광고가 뜨면은 그 광고도 학생들이 봐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고 이제 녹화하시다가 중간에 사적인 대화를 하신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화면을 이제 따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첨부를 하니까 화질이 깨진다든지 글자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왔고 이제 아까 전에 계시던 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발열 발생 시에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발열 체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발열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이제 격리 대피소라던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혼자 발열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출석 인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버 촬영할 때 그런 광고들은 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공지를 다 한 번 더 하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줌을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많이 사용해달라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수님 강의 수업만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궁금했을 때 뭐 그때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뭐 메일이라든지 또 IMBC 쓸 때는 또 우리 탑재도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학생들이 궁금해하더라도 답답해 많이 했을 텐데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했을 때는 가제부라든지 그런 뭐 등록 절차에서 공지사항에 다 내용을 올릴 수 있어서 하고 저희가 2개를 지금 교수님들이 사실 교수님들도 힘드세요. 왜냐하면 사이버도 찍어야 되죠. 오프라인 지금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불편사항이 이렇게 학생들 상담하라고 하고 있죠. 줌에 대한 지름도 받으라고 하고 있죠. 이런 거를 교수님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님도 많이 힘드시고 많이 바쁘세요. 원래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시간이 더 적게 들릴 텐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조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자꾸 요청을 드려도 사실 미안하기도 해서 말은 뭐했지만 가장 큰 거는 학생들하고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려고 요청을 많이 해드려요. 요청 많이 해주지만 그게
실효성 면에서도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시에 교수님이 2교시에 수업이니까 들어와 했을 때 들어온 학생들이 또 적어요. 당시 수요일 우리가 매년 대면 수업할 때는 수요일 2, 3교시에 40명인 학생이 수업을 안 하고 실시간 화상 일을 한다 했을 때는 20명? 20명 안쪽?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실효성을 못 느끼세요. 그리고 얘들아 오늘 수업 강의 들었지? 5주차 수업 들었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으면 질문해봐. 질문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는 쌍방향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라고 교수님들한테 요청했지만은 또 일방적인 또 내용이 돼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교수님들이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버려서 생긴 게 아니라 많죠. 그렇게 많이 해버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했었고, 예. 제가 말은 좀 다른 데로 지나갔지만 그 교수님이 사적인 대화 부분이라든지 하지가 깨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과목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 체크해갖고 교수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까 발열 체크했을 때 열이 좀 나는 학생들을 대피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 이관에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다가 학생을 일단 격리해서 1시간 뒤에 체크하는 걸로. 그리고 그 안에 그 앞에 대기자가 직원 담당자가 있어서 1시간 뒤에 발열 체크하고 보고하고 30분 뒤에도 한 번 더 발열 체크하고 보고하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매뉴얼에 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절차는 진행을 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났을 때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생각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발열 났을 때 아마 학생이 병원을 갈 거죠. 그냥 집에서 발열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서, 병원 진단서를 떼서 첨부해서 교수님께 드리면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업 출석 인정이라든지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도 교수님들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가 운동돼서 방금 그 병원 가는 것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격리가 잘 돼서 소수 학생들만 병원으로 갔다고 하면은 저 학교 측에서 들어오는 학생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처리를 해주십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제 학생들 대상으로 보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그걸로 처리도 가능한 것인지? 학교에서 발열이 났을 때 네. 학교에 발열이 났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들어가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그럼 자칫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생활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은 사비로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뚜렷지 않게 하는 그거는 제가 앉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느껴보고 그 학생들께 내용 한번 전달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혹시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지 이거는 확실히 조사가 된 건지 지금 병원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파악은 학과에서 아마 우리가 학생 상담 학교에서 학생 상담 센터에서 학생들 자가 그 설문 문항을 보냈을 거예요. 전체 재학생들한테. 그럼 그걸 판단을 해서 발열이 37점 넘은 학생들이 7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에 2주 동안에 갔던 학생들이 7명, 8명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이제 벌써 4주가 지나버려서 그 위에 지금 확진자라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정신은 네. 발열 체크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아침에 통합버스랑 공간번학관에서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오후 수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순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서대로 지금 변경하고 있죠. 그러면 나갔다 들어올 때는 또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스티커 주셨는데 네. 이렇게 펴지는 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이관에서 이관 올 때만 해도 계속 열 체크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었는데 이 처음에 오전에 저희들이 체크할 때는 이제 스티커 줄 때, 이번 주부터는 스티커 줄 때는 오전에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티커를 보여주면은 통과되고 순서 숙제하고 그렇게 지금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공해양물류 5번입니다. 지금 이거 회의 결과 바탕으로 이제 총장님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일단은 4월 말로 개강이 되었다가 이제 이거 회의 바탕으로 5월 달로 이제 개강이 밀렸을 때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 살거나 아니면 이제 기숙사로 이제 제주도에 살아서 항공권을 예약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기숙사에 짐을 택배로 보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일단 그 만약에 그거에 대한 이제 환불 같은 보상은 따로 이어지나요? 그거는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총장님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교육처장님께 드리면 교육처장님께서 이거를 직접 초대해주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 통학 측에서 의견 받은 게 있는데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의견 종합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학생들은 27일날 개강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학교에서 예방 대책 같은 거를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허술한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만약에 개강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확진자로 그렇게 확정이 나면은 저를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 저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런 시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은 일단 27일날 개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침도 있고 한데 왜 저희 학교만 굳이 27일에 개강을 해야 되냐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학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1학기를 전면 그냥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실시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셔서 기회란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해서 총장님한테도 드리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같이 주시면 그거 같이 첨부해서 기회란이랑 저희 자료조사랑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위험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는 개강을 안 하는데 저희만 27일날 개강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침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 의견도 반영돼서 총장님이 결정하실 때 개강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부분은 저도 기획팀 생각은 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경찰행정학과 줌으로 OT를 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하는 학생들은 말을 하면은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트북 캔 기능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캔 기능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줌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지금 실시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줌이 가장 크고 사실 줌도 힘드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줌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게 추서 체크가 안 돼요. 추서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학생들한테 가장 큰 거는 지금 성적이고 이 성적을 바탕으로 출석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교수님들께서 그 화면에 누구 왔는지를 수기로 출석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캡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안 되는 이유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거나 안 그러신다거나 여러 사람이 한 40명이 같이 한꺼번에 모이다가 접속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발생해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학교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라 줌을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학과의 특성상 학문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뭐 사이버 강의로 쭉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하는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초 원래 개강 날짜부터 줌을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뭐 말씀대로 교수님들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줌 내에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혹시 다른 그 대안은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등록금 문제랑 저희가 뭐 솔직히 사이버 대학교 다른 사이버 대학교는 뭐 한 과목당 뭐 6만 뭐 이런 식으로 뭐 9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등록금을 뭐 한 학기 땅 학과에마다 추이가 있겠지만 뭐 적게는 뭐 2,300부터 해가지고 많이 내는 학과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등록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숙사 문제가 기숙사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교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기숙사 비용은 뭐 들어온 입주 예를 들어 한 학기에 130만 원이다. 근데 내가 5월달에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차입부는 당연히 환불이 나갈 거고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담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적인 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죠. 등록금에 대해서는 환불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논의된 거. 뭐 논의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뭐 이건 제가 만약 총장이라고 했을 때 등록금 이야기 나온다. 우리 그냥 수업하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 이렇잖아 학생들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돼? 그럼 너 등록금 어떻게 할 거야? 등록금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그 등록금은 지금 논의는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적인 수업을 보장해서 1, 2주차는 KOC도 우리가 1, 2주만 원래는 코로나도 1, 2주만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하게 되면 1, 2주차는 KOCW 연계해서 어떻게끔 하되 3주차보다는 그런 교수님들이 1, 2주차에 대한 보강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동영상 어떻게끔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와서 사이버 강좌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수업의 질이 조금 뭐 좋다 안 좋다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교수님이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한테 계속 요구를 해요. 어차피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내용이나 사이버 강좌로 찍은 내용이나 이 부분은 크게 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어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등록금은 사실은 제가 뭐라고 정확히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건 학교 사정.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질 좋은 사이버 강의라도 대면 강의만큼의 값어치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그 등록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학회장들 뭐 총학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가 돼서 학교 이제 중앙에서 이제 뭐 총장님이랑도 상의를 하고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빠르면 당장에 내일이라도 긴급회의 소집해서 내일이라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늦게 되면 금요일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내서 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는 조금 뭐 만약에 4월 27일 개강일에 맞춰져 있는 학과 뭐 그 학과 내에서 집행부라는 게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결정을 빨리 해줘야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제주도에서 지금 기숙사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짐을 이미 보낸 학생들도 있을 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회의 통해서 지금 학생 회의과가 다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줌 대체할 방안은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줌이 제일 나왔어요. 줌이 가장 나왔고 구글에서 사용하는 학생캠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끊겨가지고 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과 학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용과나 피아노과나 뮤지컬과 같은 경우는 연습이 필요한 학과잖아요.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도 봤고 제가 요 며칠에 연습을 하러 왔었는데 7시 이후에 본관을 폐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폐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이제 뭐 개강을 하게 되면 5시 이후에밖에 연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시 이후에 연습을 하게 되는데 개강 후에도 7시에 폐쇄를 혹시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폐쇄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6시 전까지는 담당 선생님들 그대로에서 지키고 있어서 누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확인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후의 시간에는 이 학생들이 누가 들어온지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혹여나 아까 말씀하신 무증상 간염을 갖고 있는 학생이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다른 상대방의 확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발열 체크도 안 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폐쇄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과나 실용과나 피아노학과 같이 이제 실기학과들은 5시 이후에밖에 연습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러면 2시간밖에 연습을 못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4층 연습실도 이제 없어졌고 이제 남은 연습실은 5층 연습실 뿐인데 저희가 이제 합쳐서 몇백 명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몇백 명을 다 수요할 수 있는 연습실도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이 연습을 하려면 2시간밖에 못 하는데 그 친구들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연습도 못 하고 가고 이런 식이 이어질까봐 혹시 이제 교학처 분들께서 그 시간을 좀 해서 뭐 오늘은 이 분이 담당해서 뭐 밤 10시까지 해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7시 폐쇄보다는 10시 폐쇄가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리고 아까 그 등록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물론 학교 운영할 때 관리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록금 전체 환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 관리비나 이제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를 살짝 제한 후에 이제 좀 등록금을 감면을 하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종교학과 학기장 김동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비학과 많은 학과 학생님분들 학생분들이 궁금하신 게 정비학과가 먼저 개강하고 2주 동안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본관이랑 관악관의 출입을 한쪽문을 통제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는 개강을 하고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학생회 자체 내에서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시간 문제도 좀 심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비학과 학생들만 해도 지금 몇백 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하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수업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불만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교수님 생각도 그렇지만 그 다른 학교랑 같이 카메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총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도 드렸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개강을 하게 되면 그 교양은 또 사이버고 전공은 또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네. 하게 되면 네. 개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면 뭐 이제 저희 다른 학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에 실사고시가 있고 오후에 전공이 있고 이렇거든요. 아니면 또 실사고시 있는 날 교양이 있고 그럼 통학하는 학생들은 실사고시 하나 들으려고 지금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또 와가지고 발열 체크를 마치고 수업을 듣고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그 상황인데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돈으로 나가고 학생들 시간도 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강을 하게 되면 교양이든 전공이든 다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개강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중국인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중국인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민주 학생은 그 전에 한국에서 들어왔다가 2주 동안 저희 영암 캠퍼스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하고 진료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지금 당진으로 올라온 학생들이 한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더 안전하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다른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했지만 그분들은 아예 그냥 격리한 상태에서 2주 동안 넘게 다 진행했던 거라서 그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절대평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절대평가가 지금 중간고사는 확실히 온라인 강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을 하지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 때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 절대평가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평가 기준을 전부 다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수님 재량으로 뭐 협조전이나 이런 걸 현재는 교수님 재량으로 저희 재량분을 모든 교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문학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항이나 서비스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화이트 카드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항공 관련 전체 문의도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서 진짜 직업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학생회 부초학생회장 유리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저희 4학년들은 학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학기 사람 자체가 중간고사도 없고 지금 모든 학과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과제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직접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직접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개강이 되고 나서도 이 과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게 클 것 같고요. 중간고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말고사로만 시험을 보고 이걸로 학점을 나누게 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4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별로 졸업시험을 보거든요. 이 졸업시험에 대한 문제도 저는 좀 클 것 같아서 1학기 학점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졸업시험은 4학년 때 발작한다 해서 졸업시험 준비되는 거 아니잖아요. 4년 동안은 제가 준비해왔던 거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 졸업시험의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개인적인 차원이지 그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정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4주차까지는 IMBC 때문에 탑재가 전혀 안 됐었어요. 전혀 안 됐는데 5주차부터는 우리 그 가제관리 쪽에서도 탑재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부분 교수님들이 가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뭐 거기에다 탑재를 하든 아니면 개인 메일로 보내든 해서 거기에다가 점점 가제물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큰 수업을 중간고사 시험을 대체를 안 했지 그 전에 뭐 가제물을 내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교수님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라서 그 재량 자체를 교수님한테 이링한 것도 가장 학생하고 대면하는 경우도 교수님이 제일 많고 또 과제물을 통해서 교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걱정되는 게 교수님들이 강의 중간에 과제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냥 과제만 알려주시고. 그거는 우리 과제 기간이 지금 영상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주차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기간이죠. 그 기간 내에 과제물이 모든 다 통용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버리면 학생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들이 과제물 그 기능 탑재되어 있는 곳에 안 올려주셔서 학생들이 굳이 자기가 교수님께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면서 과제를 알아야 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듣고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 계획서를 다 뽑아봤는데 그 강의 계획서 안에 그 과제를 알려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려봤는데
녹화를 굳이 보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교수님들께 과제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수님들 강의 기획서가 약간 조금 달라요. 원래는 교수님께서 대면 수업을 위해서 강의 기획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학과뿐만 아니라 교수님 개인적으로 다 저희들이 온라인 강좌에 맞춰서 강의 기획서를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강의 기획서는 다시 수정이 될 것 같고 이 과제물에 대해서는 교수님들한테 한 번 더 공지해서 과제 관리에 보면은 영상물이라든지 과제물이라든지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거기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공지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학과 최강 박지입니다. 저희 학과는 지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설문조사를 따로 실시를 해서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저희가 총 인원이 240여 명의 학생 중에 210여 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4월 27일 학교 개강에 대한 의견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반대 의견이 총 78.6%로 80% 가까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 이유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거의 A4 용지 9장 가까이 되는 양의 이유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고요. 내용들을 추리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된 만큼 정부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만큼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한다 등등의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을 언제 진행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2학기 중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5%로 제일 먼저 많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후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9%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밖에 4월 27일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측에서 적절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찬성하시는가? 라고 다시 물었을 때 그래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학비 기숙사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달라는 건의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암 학생회에서 진행되었던 대면조사 결과 내용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과 무조건적인 연기가 힘들다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정을 재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